예, 여러분, 어느덧 5월 중순을 향해 달리고 있고, 좀 있으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5월 말이죠. 근데 이제 6월 1일부터 양도세 중과, 뭐 재산세, 뭐 산정 등 뭐 그런 이슈들이 있는데, 지금도 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좀 완화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자꾸 이제 들리고 있는데, 사실 뭐 이제는 뭐 규제와 정책이 계속적으로 바뀌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게 맞는 건지, 어느 게 내가 맞는 건지, 이게 세무사 분들도 헷갈릴 정도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되고 있다. 사실 이제 지난주에, 며칠 전에 가상화폐였죠. 가상화폐도 중국발로 해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급락, 뭐 40% 정도 급락을 했던 걸로 좀 기억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식시장도 어느 순간 큰 변수가 있으면 그거의 변수에 맞게끔 갑자기 내 의지랑 상관없이 하락을 하게끔 됩니다. 사실 이 부동산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동산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세금 덩어리예요. 뭐 취득세, 양도세, 뭐 중간에 뭐 보유세, 뭐 이런 등등 각종 이제 물론 세금을 뭐든지 다 부과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이 또 어렵죠. 세금 공부라는 건지 필연적으로 내가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 버리니까.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부동산 실거주 외에 18채 매장 제외하고 상가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아파트를 18채 이제 관리하고 그런 입장에서 6월부터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카드는 중과세가 더 되니 팔아라, 이제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가령 10억의 양도차익을 냈다고 하면 70%를 내서 너가 3억만 가지고 7억을 내놔라, 뭐 이런 논리인데, 그전에는 얼마였죠? 뭐 60%였죠. 60%였으니까 6억을 세금을 내놓고 4억을 가져라, 이런 건데, 사실 이게 10%밖에 차이 안 나죠. 첫 번째 포인트가 10%밖에 차이 안 나는 상황에서 지금 그렇게 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만약에 다 주택자 입장에서 고려를 한다면 이런 거예요. 아니 10%밖에 차이 안 나는 건데 그거를 왜 들고 있냐.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죠. 어차피 내가 주택수가 다 주택자 같은 경우는 집이 많이 있다면 치면 이것부터 팔 거예요. 자, 팔 수 있는 게 총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첫 번째 뭐죠? 비조정 지역. 비조정 지역은 어차피 그냥 팔더라도 일반 가세로 팔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것 중에 비조정 지역이 있다, 그럼 그거 먼저 팔면 되는 거예요. 비조정 지역. 어차피 기본공제는 1년에 250만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급할 게 없어요. 급할 게 없고 1년에 한 개 정도만 비조정 지역 있으면 팔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뭐 파면 되죠? 거기 광역시하고 경기도나 이런 곳을 제외한 지방의 소도시 중에 공시 가격 3억 이하는 그렇게 팔면 된다. 중과세 배제로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조정 지역일지라도 읍면 지역에 공시지가 3억 이하는 어차피 중과세 배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크게 봤을 때 특별한 사례가 없는 한 이 세 가지 유형의 내가 집이 있다. 그렇게 되면 1년에 내가 수익이 났다 하면 어차피 익절이야. 항상 옳기 때문에 내가 손절을 본 게 아니잖아요. 익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1년에 한 채 정도는 기본공제 받아가면서 일반 가세로 그렇게 매도를 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어차피 공시가격, 내가 재산세 산정 잡힐 때 종부세 기준에서 조금 이제 완화될 수 있는 폭도 커지면서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것도 괜찮을 방법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주택 수가 좀 있으면 내가 1년에 한 개 정도 팔더라도, 명의당 1년에 한 개 정도 팔더라도 기본공제 플러스 그 다음에 여러분 전세를 2년마다 2년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그럼 6개월 전부터 협의를 보는 거죠. 1년 6개월 차부터 뭐죠? 5% 해가지고 5%씩 올리는 겁니다. 전세금을.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을 사더라도 진짜 뭐 어디 뭐 그냥 웬만한 데 빼고는 거의 다 올랐을 것입니다. 올랐을 것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5%씩 전세금을 올려서 재계약을 합니다. 어차피 이 전세라는 게 이제 기본 이제 4년으로 거의 기정사실화 됐죠. 실입주하지 않는 이상. 그렇기 때문에 5%씩 올려서
현금 총알을 확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정리드리면, 첫 번째, 그런 일반 가세를 받을 수 있는, 중가세를 안 물 수 있는 일반 가세의 매물을 1년에 명의당 1개 정도를 판다. 그래서 현금 확보를 했죠. 그 다음에 5%씩, 내가 갖고 있는 거 5%씩 받죠. 그렇게 되면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단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고, 내가 일단 갖고 있어. 현금도 어떻게 보면 종목이거든요. 주식으로 쳐도 종목이고, 부동산으로 쳐도 어쨌든 혹시 모를 유동성 확보를 위한, 내가 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갖고 있는 거죠. 갖고 있다가 그때그때 적시적소에 괜찮은 매물들이 나오면 다시 또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현금 갖고 있다가 또 뭉쳐 있다가 만약에 어느 지역이 좀 괜찮은 매물들이 급매들이 나왔어. 그럼 그때 또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충분히 대응이 가능할 거라 봅니다. 그리고 좀 더 시간이 지나 나아가서 4년이라는 시간이 또 흘렀어요. 그럼 4년의 시간이 지나면 어차피 그분이 이제 전세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집 주인이 원치 않으면 이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합의하에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됐을 때 어느 정도 이제 도배하고 이런 정도 손을 보고 다시 시세에 맞춰서 전세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현금 자산으로 다시 돌아오죠. 유동성 확보가 또 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세금을 안 낸다는 게 포인트예요. 세금을. 자, 이게 여러분들 지금 정부 시점에서 팔면은 손해입니다. 손해. 아시잖아요. 양도세 중과 그렇게 많이 때리는데 지금 굳이 뭐하러 팝니까? 지금 1주택자가 집 파는 거하고 2주택자가 집 파는 거하고 3주택자가 집 파는 거하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반 가세로 팔 거 아니면 굳이 내가 돈이 쪼달리거나 진짜 급하거나 뭔가 정말 아파서 수술비로 한다거나 뭐 그런 상황, 특별한 상황 아니면 버틸 수 있으면 팔지 마십시오. 왜? 어차피 정권 말기입니다. 정권 말기고 내년에 대선을 치르죠. 대선을 치르는데 대선 치르서 다음 대통령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누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는 누가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정권도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지금 20몇 번이나 30몇 번이나 아무튼 되게 굉장히 많은 규제와 정책들이 변화무쌍한 그런 갭들을 기록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정부도 뭔가를 이 부동산 키워드라는 걸 통해서 뭔가가 개혁과 혁신을 통하고자 하는 임무 완수의 의지를 다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게 어떤 기조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규제라는 거는 어차피 계속 바뀌라고 있는 거고요. 그때 내가 맞춰서 유리한 상황에 맞춰서 파시면 됩니다. 지금 이 객관적인 자료를 보시면 어차피 지금 매물들이 급감을 했습니다. 왜 급감을 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사지도 팔지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어차피 양도세 중과에서 내가 정부에다가 세금을 낼 바에는 그냥 갖고 있는 게 더 낫겠다. 제가 지금 말한 대로 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갖고 있으면서도 지금 한 채도 안 팔았습니다. 한 채도 안 팔고 지금 버티고 있는 것처럼 저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다수세자 분들 생각이 많으실 거예요. 최대한 버틸 수 있으면 버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 내가 유리할 때 파는 게 맞거든요. 이게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재난지원금을 전국적으로 다 뿌린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기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기부를 하라고 했는데 기부율이 그때 엄청 안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정부 입장에서는 많이 나올 거라 좀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예상을 완전 뒤엎고 기부율 자체가 완전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거를 뭐 불로소득이라 내게 아니라고 불로소득이라고 그렇게 폄하하지만 정확히 자기의 자본과 그 다음에 노동과 시간과 모든 게 다 들어간 그런 결과물인데 이게 어떻게 이제 불로소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됐건 간에 모든 건 자기 상황에서 맞춰서 유리하게 자기 입장에서 얘기하는 법입니다. 모든 것은. 그래서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버티려고 할 것이며 시장에서 시장 논리를 계속적으로 이기려고 하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상황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건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고 주택 소유권은 계속적으로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끊어질 수는 없지만 지금 정부의 규제와 그런 정책들은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어차피 이 정권 말기 돼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정권이 유지가 되면 그때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때도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역시 뭐죠? 보유가 답이다. 예, 보유가 답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저는 다른 다숙자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정말 급할 때 아니면 팔지 마시라. 지금 팔아봐야 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여러분들도 각자 맡아진 포지션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 하시면 계속적으로 빛을 발하실 거라 보고 있고, 저도 계속적으로 저는 그런 사항들, 그 다음에 저 이런 걸 도전기,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말들, 이런 것들을 계속 공유할 수 있는 엘리트 미션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